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일일 천하, 어제 오후 탄력 있는 반등으로 기대감을 갖게 했던 증시는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펼쳐지면서 실적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네, 하나오션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 상승하면서 조선주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적자폭 감소로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을 높이며 5% 탄력적으로 상승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실적주로 관심이 집중된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살펴봤듯이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실적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반도체와 전자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면서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슈를 짚기 전에 장 마감 후에 나온 LG노텍의 실적 잠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은 3분기 영업이익이 1,834억 원으로 전년비 58% 감소를 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실적 부진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하는 실적을 내놓긴 했습니다.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3분기 하반 경직을 다지고 4분기에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LG노텍 시간외에서는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 전자 3분기 실적 랠리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올해 첫 분기별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의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됐고요. LG전자는 3분기 호실적에 연간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면서 전자업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 화요일, LG전자는 이번 주 금요일 3분기 확정치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바닥을 지났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반도체 전자업계. 오늘 주요 종목들 흐름은 어땠나요? 네, 기관의 강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LG전자가 3% 상승한 가운데 3분기 적자 규모를 축소하며 4분기 기대감을 높인 LG 디스플레이 5%까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했지만 빨간불을 지켜내지 못한 가운데 HPSP, TLB 등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 기대감에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IT 관련주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GM발 악재 실적 악화 2차 전지주 반토막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포스코퓨처엠도 3분기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극재 업체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GM이 3분기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요 둔화를 반영한다며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인하하면서 2차 전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죠. 네, 2차 전지주 사면 초과에 몰린 분위기입니다. 양극재 업체의 실적 악화에 GM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종목들 연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 위치인데요. 셀업체인 LG엔솔과 삼성 SDI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도 일찍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악재가 겹치고 있는 2차 전지주, 바닥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IT와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전자와 HPSP,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LG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 전자업계 3분기 실적 랠리입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전자업체들이 오늘부터 잇따라 3분기 성적표를 공개를 하죠. 지금 드디어 바닥 탈출이다라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반도체와 전자업체의 실적 그리고 업황 사이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역시나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버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바닥은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미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만약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IT 수요 감소가 되면서 반도체 섹터를 포함한 전자업계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만약 진짜 시스템 리스크라면 주식 다 팔고 접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좀 마일드한 리세션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재고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재고는 세 가지 수요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실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재고로 쌓아두는 어떤 그런 개념의 리스타킹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이 핸드폰 센터 업체들이 이제 매년 해가 지날수록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사양 자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양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수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현재는 지금 재고는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리스타킹, 다시금 재고를 싸는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사양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수요 증가가 더해진다라면 결국은 이제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현재 구간에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반도체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소부장도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소부장이 되겠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 좀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펙스의 절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 안에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 두 가지가 뭐가 있죠? 바로 한미 반도체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결국 HBM인가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종목을 보시면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의 왕좌 복귀를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종목들을 담아가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글로벌 매크로 회복이죠.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잘 팔릴 거면은 개인들의 소비가 살아나는 건 당연할 거고 네. 아직까지 5%에 해당하는 그런 금리 하에서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미국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것도 저축률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리세션이 들어가는 단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확인을 했다면 반도체주를 이미 더 올라 있었을 겁니다. 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 중간에 이제 고금리 피벗이라든지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막상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사님께서 리스타킹 말씀하셨잖아요. 리스타킹이 제대로 시작되는 곳이 모바일 쪽입니다. 네. 지금 레포트 잘 살펴보시면 중화권 업체들의 모바일 리스타킹 수요가 늘어난다. 그 휴대폰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휴대폰 좋아지는 거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리드하는 건 화웨이고요. 메이트 60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렇게 조금 시그널이 있으면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지금 수준에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바닥은 지났다라는 기대감이 점차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 그리고 HPSP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10월 들어서 LG전자는 특히 기관의 러브콜이 좀 강하게 이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은 3%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사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LG전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가전 하면은 L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맞아요. 더 이상 아니죠. 이제는 전장 하면은 LG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전의 LG가 아니죠. 일단 매출 비중은 전체 연결 실적의 10%에 불과하지만 진짜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유일한 모멘텀 어떻게 보면 전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장화 트렌드에 맞게 전장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낮아진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 LG전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전하면 LG다라고 하셨는데 LG전자가 지금 이제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다가오는 27일에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간에 이제 전장 사업 호조에 좀 힘입어서 연간 최고 실적이 예고가 됐었다면 이번 3분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좀 그간 부진했던 그 가전 부분의 약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전 부분까지 살아난다고 하면 기대치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가전 부분의 약진이 맞죠. 약진이 사실은 글로벌 소비 둔화, 특히 유럽 쪽도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LG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미 7월 달, 8월 달에 미리 추정치가 하향되면 미리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는 기존 컨센서스 대비해서 20% 30%더 나온 거죠. 거의 1조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가전 매출액이 플랫했다 이거예요. 높아진 게 아니고 예측치 수준만큼 정도밖에 안 됐다. 그렇지만 이익률이 조금 높아졌다. 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재고라든지 물류비 감소 효과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처음 발표한 날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놀랬던 거죠.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에도 녹아 있습니다. 네. 멕시코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기, 오늘로 완공이 아니고 오늘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OP 마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3분기, 4분기 기관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지가 될 것 같은 겁니다. 혹은 유지가 되는 건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유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꺾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겁니다. 그 논리를. 그죠? 이미 물류비 이런 거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동안 이 주가 위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기간 러브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 시즌이 만약에 11월 달에 또 끝나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전자가 이제 기관이 그 매수한 걸 보니까 뭐 이 거래를 빼고는 계속해서 매수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인을 주실지 이사님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항상 그렇지만은 주봉이나 월봉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대형주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주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뭐 껌딱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뿐만이 아니라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4개 주요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특성이 워낙에 명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가치를 갖다가 합산한 다음에 목표 주가를 매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계열사 가치를 더하고 뭐 순차익금을 빼서 더하고 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LG전자 목표 주가 15만 원 정도까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중요한 240일 장기 이평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신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강한 HPSP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 기관이 정말 뜨겁게 지금 사고 있는데 주가도 오늘 6%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박현상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지금 신고가가 나오려고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기본적으로 신고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오늘 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신고가 직전까지 그러니까요. 갔다는 점이고 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거 HPSP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여러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전공정이라 그러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HBM 얘기할 때는 후공정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전공정 중에서 왜 몇 개만 가느냐? 선단 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세 공정에 들어가면 그건 고단화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이 되고 있는 그 장비 업체들 세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공정 장비 몇 개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네. 그거 안 갑니다. 그런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방은 좀 어렵긴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좀 받침되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곧사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도 이제 곧사인을 주셨는데 HPSP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 이런 뭐 차세대 공정 솔루션으로 대두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특히 뭐 내년에 또 고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실적 레벨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올해 실적 추이를 놓고 보면 1분기 피크를 찍은 이후에 조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게 되면 메모리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 다 아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캐파의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캐파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초에 동탄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 이 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된다라면 올해보다 생산량은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새롭게 또 낸드양 쪽으로도 신규 고객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2분기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역시 수주 증가가 전방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상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슬로워질 수 있겠지만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가 매출액이 1,770억의 영업이익 약 9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약 30% 정도 YOY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내년이 증익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정말 강합니다. 지금 뭐 사실 상장 이후로 보면은 올해 들어서도 뭐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주신 대로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이 뭐 대부분 지금 수익권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좀 끌고 좀 가야 할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써드린 거 하나만 써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네. 신고가 나면은 추세 깨질 때까지 홀드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이사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오른 지가 내일까지 되면 3일째예요. 3일째면 나름 실적도 좋고 뭐 반도체 경기 털어도 좋습니다. 네. 좋은데 오늘 2,000원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그러면은 정말 깊게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한 투자가 있다면은 만약에 일부는 덜어서 2차전지로 들어가는 수급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계좌별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익 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이거 두 번째 투자자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가능하시다. 네. 그러면 신고가 날 때 조금은 그래도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살 수 있는 트레일링 바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우리 이사님과 저희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꾸준하게 내니까 실적은 나올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에 좀 따라서 지금 그렇죠. 전략을 예. 달리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뭐 손절,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 예. 좀 가능하신 분들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보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홀딩하자라고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뭐 엎친 데 지금 덮친 격이죠. 오늘은 GM발 악재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정말 골이 좀 깊습니다. GM발 악재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해야 할지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GM발 악재도 있었고요. 2차전지 오늘 많이 빠졌죠. 빠진 원인은 엔솔에서 컨콜이 좀 하드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장중에 보유자 분들이라면은 일단 주식을 얘기할 때 내년 전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에 경기 성장률 둔화라든지 고금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약간은 2023년 대비해서 성장이 급격한 것보다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멘트가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놀란 투자자분들이 오늘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자분 동향 보면은 외인 기관 많이 던졌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양극재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6% 빠졌고. 심지어 포스코홀딩스는 1조 2천억 똑같이 나왔어요. 컨센이랑. 그죠? 그러면은 뭐가요? 2000년 전체 전반에 대한 멀티플 하락입니다. 오늘은. 뭔가 양극재, 음극재, 뭐 섹터를 가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전반적인 멀티플 하락 때문에 오늘 다 같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논리 자체가 합리적인다 아니다라는 건 각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판단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주가가 시총 2위 정도의 엔솔이 빠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조금 내일이나 모레 시장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뭐 투심이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지금 8%, 6%뭐 이렇게 이제 너무 과하게 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LG엔솔의 컨콜에서 또 안 좋은 또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3분기 그 양극재 제조사들의 뭐 악화된 실적을 보면서 이제 주가 하락의 빌미를 좀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실적 부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안 좋게 나온 논리가 뭐냐면은 유럽향 악재, 유럽향 이제 감산이죠. 그리고 IRA에 대한 뭔가 심지 센티먼트 리스크. 그런 거.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 가격 하락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추정치 자체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분기에 감가상각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다른 계열사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뭔가 홀딩스 개념이 있는 종목들은 그 주가 빠진 거가 더 추정치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악재가 이제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뭐 일단 추정치가 잘못 좀 안 좋게 나왔더라도 일단 내년을 좀 기대하는 게 일단 지금 입장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리튬 가격이랑 또 많이 함께 보는데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좀 받쳐줘야 하는지 선행이 돼야 되는 요소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양극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부품인 거 모두가 다 아시고 있죠. 주로 양극재 만드는 데 쓰인 메탈은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등 좀 다양한 메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메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코발트나 니켈 가격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이 양극재나 배터리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리튬 가격이 워낙에 수요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좀 바닥을 최근에 좀 잡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리튬 가격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전방 산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가 좀 올라간다는 뉴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ESS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어떤 시장 쪽에서 개화가 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가 어느 좀 바닥을 삼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리튬 가격이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광산들이 이제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바닥을 잡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뭐 보조기름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전방 산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ESS까지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정말 2차 전지주 뭐 최근에 보면은 바닥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기대감이 있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또 흘러내렸는데 오늘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좀 들여다보면서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LG화학부터 좀 볼까요? 어제 장중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6.9%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LG화학 고 주신. 일단 고인데요. 네. 이 가격은 팔 수 없다 이거죠. 홀딩 해야 된다. 너무 빠졌고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LG화학이 최근에 어땠을까요? 2차 전지긴 한데 네. 시장에서 집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몇 개 종목들에 또 쏠렸겠죠. 그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쏠림도 없었다. 그러니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 가지고 있는 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가 맞을 것 같고 그거는 실적이 턴할 때 시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 하향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양극재 판가 하락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보이는 단서가 LG엔솔의 주가 하락, 지분법 가치 평가 하락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도 목표가 하향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니까는요. 일단 조금 시간을 보고 쳐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지금 흘러내려서 뭐 작년 3월에 그 저점에 거의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LG화학이 이제 다가오는 30일에 또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면은 실적 악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도 좀 혼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성적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어렵습니다만 실적 바닥은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어차피 뭐 시장의 컨센 자체가 한 영업이익 7,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약 24% 증가치이지만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가 시장의 어떤 실적이 봤을 때는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야 이거 3분기가 저점이 아니라 4분기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컨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실적을 좀 더 시장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화학 섹터가 좀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안 좋은 와중에도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양극재 쪽의 실적만 일단은 3분기, 4분기 정도로 저점을 확인을 해준다라면 우리가 현재 구간 제가 고사인 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팔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박현상 차장님께 목표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할지. LG화학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위치까지 보게 되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60일선까지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55만 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원을 만약에 강하게 뚫는다 아시죠? 그러면 업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60일선 부분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케움증권이 700억 원에 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지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4% 오르면서 키움증권 거래를 마쳤는데 주주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3분기 실적 발표에 GM발 악재까지 포스코 퓨처엠 오늘 정말 강하게 빠졌죠. 10%를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김성우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LG화학과 동일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팔기는 좀 억울하다이고요. 적어도 정리를 한다라면 반등 시 매도 혹은 교체 매매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코사인을 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도 역시도 판가 하락이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율 개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주 가시성이 그래도 또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높다라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흑연 수출 규제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에서 응급제에 대한 사업 가치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이 부분을 쳐다보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것은 팔 이유는 없겠지만은 반등 시에 우리가 반등의 강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이걸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지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내년의 실적도 만만치 않다라고 다들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를 하면서 지금 목표가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뭐 지금이 바닥일까 아닐까일 거잖아요. 실적 바닥에 대해서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4분기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오늘 빠졌죠. 근데 이제 주식 하다 보면 이사님도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그 4분기에는 4분기 실적을 잘 안 봅니다. 4분기 11월, 12월에는 일반적으로 내년 실적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뉴스 플로우가 4분기 안 좋은 거 확인하자라는 것보다는 내년 가시성 여부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저도 압니다. 힘내시고요. 그런데 일단 조금 시간을 녹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4분기 이후 내년 1분기 실적이 추정되는 시기는 대부분 12월에서 1월 사이에 회사의 사업 계획을 낼 때 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간 계획이 네. 또 발표될 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27만 4천 원이 종가거든요. 사실 69만 4천 원까지 올라섰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팔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홀딩하면서 좀 시간을 견뎌볼까요, 이사님?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 11월, 12월 이 4분기는 2차 전지 섹터의 바닥을 찾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 가능성이 약간 한 분기 더 이연이 됐기 때문에 한 분기 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주간 저점을 빠르게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은 홀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종목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축된 시장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량 대폭 줄었는데요. 그래도 유의미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콘텐츠 업체인 플레이그램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광군제 기대감으로 항공주들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에어부산 4%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8%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메가 CS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고 있는데요. 인공호흡기 제조업체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한다는 소식에 국내에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오늘 10%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롯게임주인 썸에이지도 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 22% 급등한 소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 하락하면서 18,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화장품주에 훈풍이 들어왔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7% 정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2.5% 하락하면서 23,0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14%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한 HD 현대건설기계, 정기장에서 2% 하락을 했지만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예스티가 5%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3,1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양자 기술 관련주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7% 강세를 보였던 엑스게이트, 시간에서는 3% 넘게 밀리면서 6,06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화장품주에서 16% 급등이 나온 뷰티스킨, 2.6% 하락하면서 19,0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황재수 지점장 코어라인 소프트, 박현상 차장 유진테크, 김성훈 이사 HK 이노행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타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뭐 최근 들어서 AI 의료가 최근 들어 주가가 하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름이 생소하시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스펙에 상장하고 최근에 했기 때문에 좀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AI 기반의 이제 CT 영상에 대한 부분, 특히 폐 쪽이라든지 복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AI 의료AI가 올해 뭐 상반기 뭐 이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면서 뭐 화두로 됐죠. 많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랬던 부분 기대감이 있었지만 매크로적인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고정비를 커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화되고 이제 매출처가 확대되는 회사이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고정비를 이렇게 우리나라 1등 뭐 시가총액이 제일 큰 루닛도 그렇고 비노도 그렇고 고정비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매크로 환경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좀 하락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T 촬영을 해서 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뭐 기사가 나왔는데 나라에서 보험수가에 적용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매출처가 확대되고 병원도 이제 6%밖에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침투율이 결국 뭐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GH스퀘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스펙으로 상장을 했던 시기가 시장이 조금 꺾이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이 그렇게 돋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그럼 진입해서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근데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 들어서 기간 매도가 이제 보에서 한 달이 풀리면서 그에 따른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현했다라고 수급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CT 그러니까 이제 복부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뇌까지도 이제 진출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병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아니고 뭐 내년 뭐 침투율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쪽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AI 뭐 의료 쪽이 이제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뭐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이루어져서 매크로 환경도 좋아졌을 경우에는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에 매수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좋은 같습니다. 기업이니까 지금 좀 보기에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탁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일단 우리가 그 전공정 장비 업체라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은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정 장비주들 몇 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아까 HBSP도 비슷하고요. 고다나 미세화 공정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 섹터들 몇 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ALD 공정 증착 장비라 얘기하는데 A가 여기 아토믹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원자를 이용한 고품질 방막을 증착하는 증착 장비. 참고로 2% 해당하는 부분이 유진테크가 삼성향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이런 ALD 증착 장비가 6% 정도 점유율 있는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건 SK 하이닉스향 다 상식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PCVD 장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장비가 우리 최근에 핀팩 공정이랑 그리고 GAA 공정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을 하고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라 얘기를 하는데 GAA 공정에 들어가는 원 타입, 싱글 타입 LPCVD 장비 자체가 유진테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 여부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까는 지금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공정에서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HPSP도 앞서서 좀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이 상황에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잘 모여 있죠, 기술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FM 가이드라 그래서 종목을 봐보면은 3분기 실적 컨센이 3억 정도 적자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 보시면 60억 흑자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추정치 상향이 나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그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 순간, 실적이 나오는 순간까지는 지금 추세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정고점 부근 45,000원까지는 홀드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38,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좀 어려운 상황 지나고 있는데 HK 이노엔 어떤 라이징 포인트 매력적일까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를 견조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통 제약사, 돈을 벌고 있는 전통 제약사인데 새로운 파이프라인 혹은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내년에 올해보다 조금 더 좋은 영업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죠. K캡이 글로벌리하게 좀 잘 순항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 2024년 상당히 큰 폭의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이 대폭 성장한다라고 하면 HK 이노엔은 지금부터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일단은 뭐 경쟁사 제품으로는 닥케다사의 닥케캡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발암물질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세가 주춤했고 그 자리를 재빠르게 HK 이노엔의 K캡이 좀 잠식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유럽 시장 쪽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로열티 매출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이제 새롭게 재갱신되면서 수익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코어라인 소프트, 박현상 차장의 유진테크,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HK 이노엔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소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위더스 제약입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확산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항생제를 제조 판매하는 위더스 제약의 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그 힘 이어받습니다.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기가레인입니다. RF 통신 부품 업체로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3%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3위는 그린플러스입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마트 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에 스마트팜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했죠. 그린플러스도 20% 넘게 상승하며 장대 양봉을 연출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갑니다. 4.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는 DXVS입니다. 유전체 진단 기업인데요. 최근 중국 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 확산 소식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6%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3만 주 이상 거래량 동반하고 있네요. 1위는 메디아나입니다. 역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아나 역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현재 가장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9.5% 상승하고 있네요. 네, 특징주 2위 DXVX보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 확산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죠. 정규장 1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4%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플라스마 폐렴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는 듯하고요. 그게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DXVX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의약품 유통, 그러니까 뭐 2위 업체랑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생제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는 걸로 보고요. 또 지금 최근 기사를 보면 이제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컴포넌스도 지금 참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사를 발굴해서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DXVX 같은 경우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 거래 정지되다가 오랫동안 거래 정지되다가 이제 다시 풀려서 주가는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3자로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한미약품의 이세인 임종윤 회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들어왔을 때 되게 놀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미약품 하면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데 거기 있던 오너 일가에서 이제 이거를 3자 배정으로 들어오고 주가도 매수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경영진이라든지 사내이사진이라든지 보면은 뭐 그쪽 한미약품에서 이제 굉장히 뭐 한때 잘 나갔을 때 이제 거기서 근무하셨던 뭐 임원분들도 많이 받는 걸 봐서는 확실히 뭐 중국 쪽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중국 쪽에 대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담이고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결국 이 회사가 잘 돼야 한미약품에 대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있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지를 좀 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회사를 위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신경 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지금이야 이제 테마로 올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쪽 사업에 대한 실적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약품 쪽에서 제3자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한 점도 짚어주셨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그린플러스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카타르 스마트팜 수출 독려 소식에 관련주들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 윤 대통령께서 이제 도하에 열린 이제 국제 원예 박람회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방문하면서 있었던 뭐 수혜주라든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좀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스마트팜 수출 동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가 좋았고요. 시간에서도 좀 탄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 첨단 온실 전문 제조업체고요. 온실 시공이라든지 온실용 자재 제조 그리고 뭐 스마트팜 사업 부분에서 온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유통하고 하는 회사고요. 뭐 오늘 상한가를 보면은 이제 뭐 우둔지팜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펙 상장한 회사긴 한데 이쪽은 뭐 과일, 채소, 뭐 가공식품, 스마트팜을 해서 뭐 유통하고 설계하고 이런 회사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요.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거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전망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은 이러한 뭐 일시적인 약간 테마성으로 올랐던 부분은 매매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올랐다고 이제 더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보다는 올랐을 때 좀 일부 정리라든지 이제 부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테마라는 게 이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 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잘 매수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LG에너지솔루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이후 업황 둔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8% 이상 급락했고요.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추가 하락도 좀 염두에 둬야 할지 아니면 일단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도 좋을까요? 뭐 오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2차전지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좀 많이 투자하고 관심 가졌던 부분은 되게 좀 안타까운 뭐 일이고 뭐 국내에서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데 LG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고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는데 왜 그러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7,312억 작년 대비해서 40%나 급증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205억, 그러니까 124%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면 아시겠듯이 지금 현재보다도 이제 또 향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데요. 결국 GM이 전기차 목표를 하향했던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진짜 좀 현실화되고 이게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좀 더 지금보다는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멈출 수 있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국내에 있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던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번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이제 3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고객사 수요가 좀 많은 46 배터리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 노조 파업이 결국 내연기관차 위주로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전기차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단기간에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보다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녀공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화장품 소비 증가 기대감에 화장품주들 일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녀공장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탄력 보였는데요. 중국 광군제가 실질적인 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최근 들어서 중소 화장품에 대한 부분 강세가 굉장히 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확실한 게 뭐일까라고 고민했을 경우에 이제 사실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납폭과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상한가까지 갈 정도면은 다른 중소업체 대비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광군제 기대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인들의 소비 형태가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막 면세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뭐 핫한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매수했던 부분 결과적으로 이 한국 화장품 중소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도 노출도가 중국 MZ 세대들한테 있으면서 광군제에서도 이런 게 효과가 아마 연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만이 상한가가 가서 뭐 이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 또 보겠지만 광군제 때 또 몇 등 하느냐 이런 부분도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은 특별 국채 발행 소식에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무렵에 나온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선언에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상해지수와 선전 모두 둘 다 0.4% 상승 마감이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현재 상승이긴 하지만 장중한 때 2% 선을 넘겼던 것과 달리 현재 0.2%로 많이 빠졌습니다. 디폴트 위기를 계속해서 가까스로 피해온 컨트리가든이 달러 채권에 대해 첫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컨트리가드는 지난 17일에 만기가 돌아온 달러 채권 이자죠. 1,54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는데요.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9일에도 이자 상환에 실패하면서 끝내 디폴트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컨트리가드 내 프로젝트 수가 2021년에 부실에 빠진 헝다그룹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헝다그룹의 디폴트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지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독일 닥스 지수 보시면 현재 0.1% 소폭 하락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까크 지수 0.4% 파란불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